교육감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교육청에서 제일 높으신 분? 교육감이요? 저요. TV에 나와가지고 이름을 안돼. 경상남도의 교육 학예 발전과 국가 시책 구현을 위하여 교육감님, 운동장 좀 넓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뭐 학교의 시설 고치는가? 들어봤는데 교육감 선생님이요? 교육감 선생님이요? 교육을 잘하는 사람? 선생님 되기 전에 선생님 되기 전에 거기 지금 누구인가 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감은 잘 몰라도 됩니다. 선생님 알고 교장 선생님 잘 알면 되고요. 법률적으로 말하면 경상남도의 교육학예를 책임지는 선출직 공무원이지요. 1,600개의 학교, 5만 명의 교직원, 50만 명의 우리 학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아이들의 목소리로 시작을 해보는 이 시간인데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히 좀 준비한 순서인데 네. 교육은 백년지대기라고 하죠. 아, 그렇죠. 다들 중요합니다만 사실 경남 교육에 있어서 사실 이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방금 화면에서 아이들이 교육감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했는데 좀 어떠신가요? 하시는 일하고 비슷한가요? 예, 아이들은 자기들에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육감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자, 우리나라 최연소 교육감인 거 맞으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으신 적도 있었고요. 예,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교편을 안 잡으시고 그냥 계속 그 교육감을 안 하셨다면 지금쯤 아마 교감 선생님 정도는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죠? 아마 교감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이 경계쯤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직접 여쭤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거리를 나갔는데 네. 뭐 교사, 학생, 학부모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제 취임하신 지 2년이 되셨는데요. 잘했다고 생각되신 점과 그리고 앞으로 더 하시고 싶었던, 아셨던 점은 어떤 점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뭐 오늘 임기 2년 되셨기 때문에 뭐 청문회 분위기로 간 건 아니고요, 솔직히. 예. 근데 이제 교육감 임기가 4년 중에서 이제 절반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일단 그 소회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무상급식 문제에 눌려서 다른 네. 것이 잘 안 보였을 수 있는데 고생 좀 그러나 하셨죠. 예. 그러나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과 그리고 교육감으로서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예. 행복학교가 그렇고 네.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것에서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 예.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연합고사를 폐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도 바꿨고요. 네. 학교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일선 학교를 돕기 위한 노력 그리고 대입 정보 센터를 이번에 개설했습니다. 네. 예. 대학 입시에 있어서 정보력의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뭐 많은 것을 했습니다. 제일 아쉬운 게 있으시다면? 아쉬운 게 있다면 급식 때문에 다른 때문에. 일을 좀 더 힘있게 역시, 못했던 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네. 누리과정이 경남만 해도 3천억 원 정도의 네. 예산이 필요한데 이 그렇죠. 돈을 중앙정부가 교육청이 책임지라고 하니까 네.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예산의 부족이 많이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네. 누리과정을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이 무상급식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무사히 시행이 되고 있죠.
예, 작년 1년 저희들은 급식비 지원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만 네. 올해는 2014년 수준으로의 그 회복을 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시장 군수님들께서 조금씩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학교입니다. 아마 학부모분들도 궁금하신 모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행복학교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통 학교와 행복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 또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모르는 엄마들이 더 많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네, 기왕이면 학교가 행복하면 좋죠. 거기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근데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행복학교를 무한정 누리고 싶었습니다만 네. 작년 1년 차에 제가 10개 학교, 네. 그리고 올해 2년 차에 11개 학교, 그래서 21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21개. 있고 네. 행복학교를 준비하는 학교 또는 부분적인 행복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예, 예. 행복맞이 학교가 행복맞이 85개가 네. 운영이 됩니다. 네. 도내 학교는 뭐 1,600개입니다만 예. 기왕에 우리의 학교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가라는 데 대한 반성에서부터 저희들은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가 아이들에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면 또 교실이 어떤 살아있는 교실이 아니고 잠자는 교실 이런 네.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행복학교는 선생님 중심에서 아이들 중심으로 네. 그리고 엎드려서 자고 그 어떤 도망치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닌 토론과 질문이 살아있는 교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그 행복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또 네. 어머님들도 그 만족해하시는 그런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미래형 학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 교사, 학부모 이 모두가 즐거운 말하자면 이 교육의 본질이 모두 회복된 곳이 행복학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학교 전체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서 이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체감되는 변화가 있을까요? 체감되는 변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를 줄여서 집중적으로 하면 그 학교는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걸 또 작은 학교만으로 그렇게 끝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우리의 역량에 맞추어서 학교를 늘려야 되고 또는 지나치게 늘렸을 때 행복학교의 농도가 옅어질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역량껏 저희들은 확대해 나가는데 네. 만약에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행복학교의 그 어떤 진면목을 제대로 못 봤다면 욕심이 너무 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나치게 빨리 뭔가의 변화의 결과를 느끼고 싶다면 그것도 좀 조급함이 네.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상 듭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정책에 이렇게 빛을 발하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네. 필요하죠. 예. 시행착오도 좀 거쳐야 되고. 예. 네, 예. 그러나 우리가 교실을 바꾸어서 수업 방법을 바꾸어서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은 예. 이미 그 선생님들의 많은 노력 그리고 교육청의 행정적인 지원에 의해서 저는 성과가 이미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자면.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예, 예. 네. 학생의 경우, 학부모의 경우, 교직원의 경우 이렇게 했을 때 통상 뭐 잘했을 경우에 80점대로 나옵니다만 예, 예. 네. 행복학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평균적으로 92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뭔가 다르긴 다르군요. 네. 예, 뭐 저희들로서도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인데 예. 다만 이제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예. 차근차근 늘어가는 데 대해서 도민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좀 조금 깝깝해하고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저희들의 한계는 또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말이죠. 학생인데요. 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학생. 자, 일단 보시죠. 교육관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데 좀 등교 시간 좀 늦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학생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요즘 아침에 등교 시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늘 잠이 온다는 거거든요. 이 고통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9시 그 등교 같은 경우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등교 시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나치게 이런 등교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예. 뭐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경남에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교실을 강제적으로 없앴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중고등학교는 제가 평소에 지향하는 것이 교육 자치는 학교 자치여야 한다라는 주장이었고 네네. 그리고 학교 단위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학교 행정을 투명하게만 집행한다면 학교 자치를 법령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학교 자치를 보장하겠다라고 한 마당에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등교 시간까지 교육감이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이것이 정말 아이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교육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 것으로 확신한다면 예. 학교 내부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없애나가는 그런 노력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 대신 강제로 하는 야간 자율 학습을 저희들은 못하게 했고 야간 자율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률적인 그런 자율학습보다는 예. 주제를 정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은 목적을 가진 아이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하는 이런 예. 좀 더 개선된 형태의 자율학습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교육감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 자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어요, 민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9시 등교를 요구하는데 그런 결정 과정을 통해서도 그게 만약에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럼 과연 그걸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한 함정이 좀 있죠? 예, 그 점은 있습니다. 예. 그 대신 학부모님들께서 9시 등교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가 또는 교육청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좀 등한시하는 쪽으로 예. 학력 향상에 대해서 아주 등한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예, 예. 저희들은 이것은 학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고 했습니다만 학생들의 요구가 그렇게 간절하다면 예. 교육청에서 권장 사업으로 한번 그렇게 바꾸는 것은 알겠습니다. 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권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아이들이 등교하자마자 뭐 운동장을 뛰어놀거나 걷는 모습들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업은 과연 어떨까요? 교육감님, 좀 시험 좀 줄여주세요. 시험 위주 말고 토론 위주의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네, 저도 시험 때면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시험만 없다면서도 이 학창 시절 보니까 학생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시험 어떻게 좀 줄일 수 없을까요? 뭐 학생의 요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학생 시절을 거쳐봤기 때문에. 네. 그러나 시험을 없애버릴 수는 네. 없을 것 같고요. 학생은 시험을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게 시험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네. 네. 과정 중심 수시 평가라고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은 모르도록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선진 기법을 저희들은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저희들이 평가 방법을 바꾸어서 수업 방법도 따라서 수업의 내용도 달라지는 그런 것을 이제 지향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보면 거꾸로 교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꾸로 교실? 거꾸로 교실. 예. 뭐 수업을 거꾸로 한다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네. 예. 그 수업을 저희들이 직접 참관을 하고 선생님들의 연수 장소에도 가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고 학생들의 질문과 토론이 그래서 살아있는 교실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배움의 공동체, 거꾸로 교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평가도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의식하지 않는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 기술을 저희들은
차근차근 그 프로그램을 챙겨 나가는 그런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는 좀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 우리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수시 평가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 수시 평가 이게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고 그렇죠. 네. 뭐 그 과정 속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평가. 또 평가도 지필 평가보다는 수행 평가 중심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그럼 과정이고 예를 들어서 늘 평가받고 시험 보는 기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네. 차라리 시간을 정해서 시험 치는 것이 그러니까 네.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왜냐하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자기의 실력을 조금 더 쌓아서 그렇죠. 좀 뒤집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게. 매 순간 부담감이 있을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그래서 그냥 네. 1년 내에 시험 친다라는 그런 네. 것은 아이들한테 더 큰 부담일 수 네, 있는데 네. 학생은 시험 치는 줄 모르고 시험이 되는 그런 것이 요즘은 선진기법인 거죠. 정말 고급.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덴마크에서는 이제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 9년 동안 같은 선생님이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또 학생하고 교사의 굉장히 신뢰가 친하겠다. 그렇죠. 돈독할 그죠? 거 아니에요. 가족들보다 더 많이 보고.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이 학생 존중 어떻게 실천하고 있고 또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뭐 바람직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학생 존중. 네. 저도 덴마크의 그 사례를 저도 책으로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했더니 네. 그렇게 하면 난리 난다. 아. 그러나 2년 정도 또는 시범 학교를 정해서 한번 이렇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저희들은 학생을 그냥 우리가 어른들로서 마음대로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바꾸고 할 수 있는 대상이기보다는 그 자체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는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네. 아직까지는 그 후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우리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원장께서 그런 그 예.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해 네,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한번 말씀 주셨죠. 예. 중학교 다니는 이제 스웨덴에 계셨거든요. 네. 중학교 다니는 예. 딸아이에게 치마가 너무 짧아서 부인에게 물론 그 부인은 스웨덴 분이십니다. 부인에게 저거 좀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부인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그냥 두면 1년만 있으면 지 스스로가 바꾼다. 그러나 시키면 2년 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두십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 그러거든요. 저항의 네. 표시로 예, 예. 반발하느라고. 네. 그래서 우리도 학생에게 좀 기다려주고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야. 조금은 느긋한 이런 문화가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기다림 그렇습니다. 예. 짧은 치마도 계속 입으면 이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신물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질릴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됩니다. 네, 기다리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학교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학교가 그냥 이렇게 개방돼 있어요. 남자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하고 여자 화장실에 문이 없다고요? 근데 그 선생님 말로는 뭐지 그 폭력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 조금 부끄러운데. 저는 개인 노래방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저도요. 개인 노래방 같은 거. 근데 그거 교육감이 만들어 줄 수가 없잖아. 운동장을 넓혀주세요. 운동장이에요. 학생 수의 뒤에 몸 비좁아요. 꼭 에이핑크를 만나고 싶어요. 도서관에 책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걸어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차가 나와가지고 빵 소리 내가지고 진짜 저 죽을 뻔했어요. 그 속도 제한을 더 낮춰달라. 네, 그리고 그걸 어길 시에는 만 원의 마련을 와 보고 싶어요. 누가? 제가요. 누구를? 교육감님을. 네, 오늘 정말 숙제를 잔뜩 받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경남아 사랑의 특별 초대석 박종원 경남교육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디든지 아이를 오시지 마시고 암행어사처럼 한 번씩 때로는 무턱대고 한 번씩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래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애들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알려고 나오는 거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지만
암행어사처럼 그냥 나오시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본분이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나와요. 그 학교에 대해서. 암행어사 출동요! 네, 안전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얘기는 정말 교육감이 꼭 챙기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암행해달라.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암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제가 매주 수요일 아침에 초등학교 앞에 등교 지도를 나갑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예.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때 학교에 통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학교 앞에 가서 자연스럽게 학교도 뭐 모르죠. 네. 그런 상태에서 가서 학생들 등교길을 잠깐 살펴보고 예. 앞에서 이제 그 차량하고 이런 그 교통 신호도 하고 그렇게 네. 하면 이제 하다가 보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교육감이 왔다는 걸 아시니까 이렇게 네. 나와서 또 잠깐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학교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네. 출근을 합니다. 암행의사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의 장점은 저는 그것으로 일정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소중한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아이들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사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학생 안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른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잘 안 되고 있죠, 지금도 네, 사실. 네. 초등학생 안전이 이 등굣길 문제로 대표된다면 이 중고등학생들 안전은 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육감님, 학교 폭력 왕따 없앨 수 있습니까? 예, 아이들이 이런 일을 안 하면 되는데 사실 예, 구조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학교 폭력 건수가 좀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방적 접근을 시작했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일단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예. 학생들이 학교가 행복하면 네. 폭력이나 왕따는 저는 뭐 당연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CCTV를 가지고 또는 응징과 징계, 징벌을 가지고 폭력을 막는다는 것은 예. 네. 바람직한 폭력 예방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회복적 생활 교육. 네. 학생들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뭐 징계하고 처벌해서 격리시키는 것이 절대로 교육적일 수는 없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회복적 생활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데 그러나 선생님들께서 그거 누가 모르나. 네. 다 알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 드려서 네.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네.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도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선생님의 하소연에 대한 저희들의 그 답변이기도 한데 네. 그 대신 학교 폭력이 생기면 지금 저희들은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책으로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책으로 일단 학생을 보호하고 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그 학생들 스스로가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네.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육적인 노력이 있어야 네. 된다는 것이 네. 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도 많이 필요할 듯 보이겠고요. 자, 다음으로 얘기를 좀 드릴 게 뭐냐면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란 부분입니다. 교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또 다른 학부모께서 또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선생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현직 교사로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행정 업무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아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정 업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행정 업무가 좀 줄어들어야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어떻게 좀 날씬해졌습니까? 지금 경남 교육에 네. 어떻습니까? 참
저희들 교육청의 노력이 100이라면 예. 우리 선생님들의 체감은 그보다는 조금 밑도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안타깝기는 한데 네. 저희들이 교육청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선생님들에게 물리적으로 시간을 확보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가서 어떤 공문을 처리해야 되지라는 그 고민보다 오늘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지 이런 고민을 하고 네. 출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취임하자마자 학교 업무 다이어트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또 학교 지원 센터를 만들고 네. 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번에는 교무지원실을 설치해서 지금까지는 교무실, 행정실 두 체제였다면 이제는 교무실, 행정실, 교무지원실 예. 이렇게 삼원 체제로 나아가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까지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월 달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만나야 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예. 3월 달에는 교육청에서 공문조차도 내지 마라. 네. 이렇게 해왔던 것이 저희들의 노력의 한 단면이라고 그렇게 봐주시고 뭐 이 부분은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그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새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보다 나은 교육, 보다 나은 모두를 위해서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시고 싶은 말씀 네. 네, 마지막으로. 예, 우리 교육청이 새로 만든 브랜드 슬로건 구호가 네. 아이 좋아합니다. 네.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10번씩 아이 좋아 소리를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느 것이 교육의 본질이냐, 어느 것이 비본질이냐, 어느 것이 교육적이냐, 아니 그것이 비교육적이냐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서도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드리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하고 그래서 행복학교도 성공시키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꼭 제대로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예. 네. 참 시간이 짧습니다. 네. 교육감이 어느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더 자세한 말씀들은 이 중에 또 시간이 되면 그때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박종훈 경남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